아니 진짜 저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대2에서 시간이 그래도 추가 시간 포함하면 20분 훨씬 넘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팀에서 가장 골을 넣을 확률이 높은 선수를 뺀다. 그것도 70여 분을 장점을 발휘를 못하게 만들었던 경기인데 이 선수에게 좀 더 문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페리시치하고 바꿔버린다고? 아 이거는 좀... 자, 전반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로 동점으로 일단 전반전 마무리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의 PK 헌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그런 축구를 토트넘이 펼쳤었는데 일단 시작부터 약간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경기가 좀 지연이 됐고 그 지연의 이유가 뭐 토트넘 벤치 쪽에 물 공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뒤늦게 시작된 경기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견지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거의 뭐 지체 없이 뒤에서 볼 돌리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볼을 전달하면서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를 계속 지금 측면에 박아두고 쓴다는 건데요. 거의 뭐 크로스 셔틀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고 있는지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볼 텐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3-1 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공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뭐 이런 패턴으로 빌드업 할 때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양쪽 풀백 우도기와 로얄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비스마 선수가 그 연결 역할을 하고요. 전방에 이제 메디슨과 스킵이 오른쪽 전진을 좀 하면서 약간 2-3-2-3 약간 WW 같은 그런 모양이죠. 2-3-2-3 형태를 구성을 하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그 위치 선정이고요. 일단 중원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왜냐하면 풀백들이 중앙에 들어와서 좀 더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좀 우세하다 보니까 상대 미드필더가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3톱은 계속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면서 중원에서의 압박, 그래서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방에 볼을 많이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낸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가 실질적으로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키패스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팀이. 일단 브랜트포드가 파이어백 쓰면서 굉장히 잘 수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진의 움직임을 상당히 경직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셉셉이, 최전방에 히샬리송. 이 선수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메디슨 또는 스킵까지, 스킵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상당히 바쁘고 책임이 많은 그런 공격적인 어떤 빌드업의 마무리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투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카리오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상 최종 수비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줘야 되고 단 2명의 센터백이 수비를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피드 또 어떤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선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훈련도 많이 못했을 텐데 첫 경기 치고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스피드도 있고 상당히 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산체스 선수가 오늘 몸도 못 풀고 들어왔지만 로메로가 첫 골 넣고 빠진 그 자리에 투입이 되는데 이 선수는 스피드에 강점 있는 선수가 아니고 또 로얄 선수가 올라갔다가 상대가 역습해서 올라올 때 적시에 내려와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산체스가 혼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산체스 같은 경우 로얄이 들어와서 이를테면 측면이 털릴 때 로얄이 내려와서 이 선수를 막아준다 하더라도 산체스가 그러면 슈팅할 수 있는 선수를 적절한 위치 선정을 통해서 좀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브랜트포드가 물론 좋은 팀이지만 오늘 공격 작업에서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축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득점기가 더 있었음에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위험을 안고서 지금 간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선수들이 여기 익숙해지면은 차츰차츰 경기 수준이 높아지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공격은 공격대로 하면서 수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체스를 우리는 알잖아요. 산체스를 물론 로메로가 들어온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로메로 선수도 리스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런 풀백이 콘테 감독이 윙백을 상당히 중시한 축구를 했지만 오히려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서의 풀백들의 전술적인 어떤 지능과 피지컬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로보다 로얄을 중용하는 이유가 전 거기 있다고 보고요. 로얄 선수가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스피드나 이런 면에서는 포로에 뒤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전술적인 능력을 더 높게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빌드업에서도 좀 더 본인이 볼을 갖고 1대1 능력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포로가 훨씬 앞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로얄 선수의 장점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우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뭐 스피디한 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 공격이 끊겼을 때 내려오는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이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상대 역습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필요한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커버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우도기 영입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얄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골은 넣습니다만 네. 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기력을 전반전에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빌드업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런 구성 속에서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셉세비를 거의 정말 윙어 원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모르진 않을 텐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전술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고정되어 있는 역할을 줘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뭐 크로스 셔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단적으로 기록을 볼게요. 이게 전반전 양팀 볼터치 횟수예요. 히샬리송 16번, 손흥민 26번입니다. 전반전이 무려 56분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개입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은 그런 축구를 이 팀이 하고 있어서 뭐 팀이 뭐 재밌어졌다고 합니다만 그 재미가 100% 와닿지 않고 그리고 저는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는 면이나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지금 이 팀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누가 봐도 손흥민인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마음 같아서는 히샬리성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뭐 솔로몬이 됐든 페리시치가 됐든 뭐 이렇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프리시즌 때 해왔던 축구를 전반 45분 하고선 버리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메디슨과 이 비수마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의존도를 보이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갈려나? 자, 경기 그냥 2대1로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에 큰 변화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뭐 섣부른 기대였고요.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축구, 제가 하프타임에 설명했던 축구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윙어에 국한을 시키고 거기에 가둬놓습니다. 볼터치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이드에 처진 위치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좀 나오질 않았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후반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고 후반 30분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페리시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바로 페리시치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좀 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된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날 히샬리송이 여전히 계속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원톱으로 손흥민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방에서 지금 상대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수 한두 명을 붙여놨을 때 박스 안에서 몸을 돌리지 못하고 볼을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토트넘에서 원톱으로 많은 골을 넣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러니까 사이드에 두더라도 히샬리송하고 뭐 스위칭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히트맵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거의 뭐 시뻘 걸 정도로 왼쪽 사이드 슈팅을 때리기 어려운 위치 보통 저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잡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는 슈팅을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토트넘의 공격 패턴은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특히 대부분이 메디슨을 거쳐서 넘어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다 갇혀서 박스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수비수 한두 명 늘 따라 붙어 있고 박스 안쪽에 서너 명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마차기 슈팅 뭐 아무리 잘 때린다 하더라도 문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흥민 선수는 계속 메디슨을 연결을 시켜주든 반대쪽 전환을 시도하든 계속해서 본인이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쉼표나 아니면은 뭐 물음표를 던지는 이런 시도를 하는 역할로 굉장히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깝깝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것은 알겠지만 브랜트포드를 상대로도 그런 축구가 후반전에 바로 간파가 되면서 많이 막혔었기 때문에 보면 점유율 상당히 뭐 높았어요. 90분 동안 이날 토트넘이 보여줬던
점유율을 보면 70%입니다. 70대 30으로 점유율 높았는데 슈팅도 18개 많이 때렸지만 결국 유효 슈팅은 6개로 똑같았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거.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셀틱이 압도적인 강팀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치면 맨시티 같은 팀이고, 그나마 맨시티는 뭐 아스날이라든가 상당히 리버풀이라든가 뭐 지난 시간 뉴캐슬 맨유 같은 팀들에게 견제를 좀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팀이라면, 스코틀랜드 리그에서의 셀틱은 뭐 레인저스 정도가 그래도 좀 견제를 할 수 있지만 레인저스도 왕년의 레인저스 느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격 축구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왔던 것, 네, 이해합니다만 프리미어 리그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결국 입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 토트넘 멤버 구조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날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로메로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곧바로 약간 부상이 있어서 뺐잖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긴 한데, 이거를 또 로메로 선수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로메로가 빠지고 산체스가 들어오면서 약간 문제도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장악을 하느냐, 이게 오늘 경기에 남은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가니까. 케인이 떠나는데 메디슨의 팀이 됐습니다. 메디슨 뭐 잘하는 선수, 좋은 선수인데 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는 경기였다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네, 지금 축구를 계속 유지한다면 재밌는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브랜트포드 원정 경기 토트넘 2대2 무승부,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주장 데뷔전이었죠. 네, 승점 1점을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